그다음에 이제 경계가 이렇게 발현되면은 이제 거친 암들이 발현돼요. 그것을 이제 거기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 전능성인 정보의 창고에서 어떤 것이 발현될 것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띄어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내적에서 아주 깊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아까 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기억돼서 연속돼 간다고 그랬는데 정념도 마찬가지고 망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떠오르는 순간 그냥 여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두 개가 서로 여기서 이제 거친 아는 사건이, 현재적 아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다시 이쪽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드러나 있던 정보가 밖으로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뭐냐면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고 그것이 딱 발현되면은 여기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재확인. 그걸 이제 여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띄워주고 그런 다음에 이 정보를 다시 현재 주변 조건하고 아울러서 재인식하면서 그 재인식된 기운들을 또 일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발생하게 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좋아하면은 좋아한 것도 별로 불만족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거든요. 처음에는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결과적으로 남는 거고 괴로운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발생하는 그림을 알게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단지 그림만 아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정념 상태에 돼 있으면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정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떠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념을 하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정보가 여기에 다시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그림을 딱 떠올라 가지고 그걸 정념 수행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은 마음 가운데 나를 괴롭게 했던 기호 정보 체계는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나서. 그래서 일어난 대로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사라지는데 우리가 일상 때는 이 경계를 나오면은 정념으로 지켜보지 않고 경계가 탁 나오는 순간 과거에 좋아하고 싫어한 것하고 결부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현재적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뭘 붙이냐면 좋아하거나 싫어함을 붙인다.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한 정보도 계속 흘러가고 또 현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보를 재생산해내게 만든다. 이것이 경계가 현상되면 그 현상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정보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서 괴로움은 괴로운 삶을 연속시켜 가게 한다. 그 괴로운 삶을 연속시켜 가는 것이 뭐냐면 상속상이에요. 상속. 어떤 상태로 정보가 나왔다 다시 영향을 주고 또 나오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속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지에 의해서 다시 재확인한 암입니다. 여기에 있는 암과 여기에 있는 암과 다르는 것은 전상에서 알면 정보를 띄워주는 데까지 그치고 여기서는 이것을 재확인해가지고 다시 상호 반면하면서 그 고락 등을 끊임없이 생성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심 기념, 역대 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떠오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 자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나 인식기관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자기를 여는 거예요. 자기를 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각심입니다. 그래 각심하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자각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죠. 그 현재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눈이 열리는데 뭐 어떻게 열리냐면은 염인데 하나는 과거의 기억대로 떠올리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현재의 염을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맞춰서 부착된 정보가 합쳐 가지고 이걸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망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망념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끝이지 않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속식이라고 해요. 상속상. 그 다음에 이제 집치상. 상속이 돼가지고, 그 망념의 경계를 반영해서 우리가 고락 등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면서 애착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집치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떠오르면은, 아까 이렇게 정념이 되면은 그걸 지켜보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상황을 거기다 붙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황, 영상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순간, 물론 미세한 것은 보지 못하고 이제 상당히 흘러나오는데, 보는 순간 이것을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을 다시 강력시키는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마음의 불만족이죠. 예. 좋아한 것이 계속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좋지 않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 사는 데서 계속 낙이 없으니까 그 낙이 계속 되면 아마 불만족이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이라고 설정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불만족하고, 또 마찬가지로 불만족한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애착을 일으키는데, 불만족 상황은 고의 상황은 고라고 싫어한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즐거운 상황은 즐거함이라고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오른 그림에다가 끊임없이 저것은 좋은 상, 저것은 불만족스러운 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덧붙여가지고 다시 그 영상을 재생시키도록 계속해서 자기한테 정보를 저장해 갑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 떠오른 영상을 딱 잡아가지고 계속 상속돼 가는데, 상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걸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집치상이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이 명자상이라는데, 이 염이 떠오르면은 이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기억된 영상을 현재화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에서 동일성을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특성상에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특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행, 잠깐 말했습니다만, 유식 수행자들은 이 각관 중에서 이 관수행에서 뭘 하느냐면은, 사심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심사관. 심구사찰인데 아주 심구사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을 좀 대강 잘하는, 그다음에 아주 자세히 살피는 건데, 이때 이 살피는 대상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과 현재 사람이라고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들 있죠. 사물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언어와 사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여기를 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의라고 그러는데, 명이 자성할 때 사람이라고, 이때 명은 법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사물은 지속적으로 변해가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떠 있으면. 그런데
이 기준에서 말하는 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하고 현재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물라고를 잘 비교시키니까 이 사람 가운데 이름 붙여진 사람으로서 사람하고 이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기 전에 먼저 이름이란 무엇인가? 여기 관이죠. 이름이란 무엇인가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물이란 무엇인가? 관이죠, 관이요. 사심사관입니다. 관법이에요. 우리 관법을 할 때는 그냥 이따가 뭘 지켜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이에요. 계속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사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름과 사물의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정말 이름과 사물의 그 특성에 해당되는 자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의 사심사가는 유식 수행자들이 견도에 이르기 전에 어디서 수행하느냐면,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주 거친 생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3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무엇인가 집착이라고 하는, 집치라고 하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과 현재 어느 시점이 동일한 양상으로 취해진 인식 내용을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착을 저장하는 역할은 무엇을 통해 저장하느냐면 이름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속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마치 도서관하고 똑같아요. 책하고 똑같아요. 책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책 속에 들어있는 언어 분석이 의미가 있듯이, 집치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집치를 하는 특성은 그것을 문자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정보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인데, 이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책 속에 들어있는 언어 내용, 그 언어가 밖으로 나올 때 그림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내용은 무엇이 속에 들어있냐면은 언어 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어 명자는 앞서 말한 전후 과거의 동일한 양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지니까 망령된 집치상해. 망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살펴보지 않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건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의 집착으로 분별해 놓은 것에다가 거짓으로 이름과 언어상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딱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3세에서 보면 굉장히 거친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식 수행자들이 이제 특히 언어에 대한 분석을 심하게 하는데, 그 언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자, 언어와 그 사물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 그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반상 없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중에서 기업상, 바꿔 말하면 이제 정보를 언어로 저장해 놓고 이 언어에 맞게 우리가 다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그림을 다시 저장할 때, 처음에 업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저장할 때 무엇으로 바꾸어서 저장하냐면 말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또는 수행자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림으로 나오고 다시 이걸 저장할 때는 또 말로 바꿔서 저장해요. 바꿔가지고 무슨 AC 전류 후렴 AC에서 DC라든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렇게 바꾸듯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경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게 되고,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시 언어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이걸 저장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명자상을 통해서 다시 저장하는, 이 그림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명자가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그림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업상, 기업상. 언어가 그림으로 밖에 표출돼서 활동한다. 그래가지고 그 명자에 찾아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치착해서 가지가지 업을 진다. 자, 여러분이 하잖아요. 자, 나는 수행자다. 그러면 수행자라고 하는 업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계속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어 분석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 있는 것처럼 나가 있는지, 그럼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나가 없는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안 했다면, 각관을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지켜볼 수는 있었지만 그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사라지며 왜 그러는지에 대한 자기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어가 업으로 저장되고 이 업이 다시 모양을 만들고 모양에다 다시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시 업을 만들고 하는 순환이 계속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체계 속에 콕 매가지고 업계 고상이죠. 세상을 별로 만족스럽게 살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비난하거나 칭찬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칭찬이나 비난은 문자인데 이 문자에 해당되는 그림을 자기가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에 의해서 가보를 간다. 즉 우리 문자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영상화됨으로부터 거기에 가보를 받아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다. 자, 언어 쓰이면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칭찬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비난하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업계 고상이었다. 마땅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명에 의해서 생긴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일념이죠. 일심. 기신론에서만 일심에 대한 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각의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마다입니다. 마음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마다가 항상 자기의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것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는 상황, 우리가 지금 무심히 쓰고 있잖아요. 말도 하고 뭣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자체가 뭡니까?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전 존재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한마음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각찰하면 바로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념에 명철하게 깨어있는 것이 바로 정념이다. 현재 일념에 명철하게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면 과거에 아까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한테 업계의 고상으로서 괴롭지 않대요. 과거는 어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심직했는데 이 정념 수행이 돼서 과거 영상이 싹 지나가는데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순간부터 그대로 업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현재 일념을 전 존재로 살게 되면은 무명이 아니고 현재 일념에 자기 전 존재를 구현시키자면 그 자체가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서 모든 연법이 생긴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 문자의 매임을 당해서 자제하지 못한 삶을 산다. 언어 문자에. 그것이 연법이에요. 모든 연법은 현재 우리가 자각되는 모든 연법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고 있는 언어 습관의 분별력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일체 연법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를 현행화시켜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이 그림을 다시 언어화시켜서 업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언어와 그림이 항상 개미 쳇바퀴 틀게 돌고 있는데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언어와 그림의 왕래적 상황에
매여 있으면, 자제하지 못하면 내가 연법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자제하면은 연법이 아닌 거죠. 자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불각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일체 연법이 언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지배받고 있는 것을 불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나올 때까지, 과거에 기억된 언어가 그림을 만들어낼 때까지가 3세가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업을 또 만들죠. 이미 떠오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업을 더하면 이때부터가 6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